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한적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다리가 불편한 머슴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원래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씨가 불당에 불공을 들이러 산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아씨는 돌쇠를 가엾이 여겨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갈 곳 없는 돌쇠를 아씨는 머슴으로 사마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밭일을 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다가 호미가 땅에 박힌 듯 꼼짝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놈의 감자가 뿌리가 깊게 박혔나? 짜증이 난 돌쇠는 힘껏 호미를 잡아당겼습니다. 실랑이 끝에 드디어 감자가 쑥 뽑혀 올라왔습니다. 아니, 무슨 감자가 이렇게 크다니? 돌쇠는 호박처럼 커다란 감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감자는 아씨께 보여드려야겠다. 돌쇠는 커다란 감자를 들고 아씨에게 달려갈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돌쇠는 조심스럽게 우물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돌쇠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씨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물을 끼얹으며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아씨는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돌쇠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씨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은 것입니다. 두 눈은 크게 뜨여졌고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의 하얀 피부는 달빛 아래 더욱 희게 빛났고 섬세한 곡선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습니다. 돌쇠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고운 여인이 존재할 수 있다니. 아씨가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을 때까지 돌쇠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거야? 돌쇠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우물가를 벗어났습니다. 머슴살이 이후 처음으로 여인의 알몸을 본 돌쇠는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낯선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자밭으로 돌아온 돌쇠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아까 본 아씨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돌쇠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까 우물가에서 보았던 아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는데 일인지 아씨의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씨는 왜 아직도 안 주무시는 걸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돌쇠는 아씨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아씨는 속이 비치는 얇은 옷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씨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장롱에서 목침을 꺼내 이불 위에 턱 던져 놓았습니다. 베개가 있는데 왜 목침을... 돌쇠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아씨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씨는 갑자기 목침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앉더니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씨의 입에서는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막히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아씨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
아씨는 격렬하게 몸을 떨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그때 아씨가 불을 끄지 않고 잠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라도 불이라도 날까 걱정된 돌쇠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씨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거리, 은은하게 풍겨오는 아씨의 향기는 돌쇠의 가슴을 더욱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호롱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일은 무덤까지 비밀로 해야 해. 방으로 돌아온 돌쇠는 아씨 생각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목욕하던 아씨, 목침을 껴안고 있던 아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쾌한 얼굴로 일어난 돌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쩐지 아씨의 얼굴을 제대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돌쇠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밤에 잠 못 잤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을 설쳐서. 돌쇠는 어색하게 웃으며 춘매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혹시 밤새도록 아씨 생각이라도 한 거야? 내가 왜 아씨 생각을 해요? 그냥 좀 싱숭생숭해서 그랬어요. 돌쇠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싱숭생숭. 뻔하지. 내 마음속에 아씨밖에 없는 거 다 알아. 춘매는 돌쇠를 놀리듯 웃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춘매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서둘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아씨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바치를 하면서도 돌쇠는 온통 아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씨의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설레고 밤에 보았던 아씨의 은밀한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씨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목침을 껴안고 있던 아씨의 모습이 떠오르자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아씨의 방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도 아씨는 얇은 옷차림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김없이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러다 정말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돌쇠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씨는 잠든 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 너머로 드러난 아씨의 자태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돌쇠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돌쇠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결국 아씨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소매를 꽉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돌쇠는 놀라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아씨는 더욱 힘껏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돌쇠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서 있었습니다. 돌쇠야, 왜 그렇게 숙맥처럼 굴어? 모처럼 내 방까지 들어와 놓고 왜 도망가려고 해? 아씨의 눈빛은 평소와는 다르게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씨의 뜻밖의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실 아씨는 오래전부터 돌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끌리는 구석이 있었고 묵묵히 일하는 돌쇠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물가에서 일부러 목욕을 시작했던 것도 어젯밤 방에 불을 켜놓고 기다렸던 것도 모두 돌쇠를 유혹하기 위한 아씨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쇠는 아씨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치려고만 하니
아씨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런 순맥을 어쩌면 좋을까? 아씨는 돌쇠를 유혹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쇠와 처음 만났던 산속 불당이 떠올랐습니다. 불공을 핑계로 돌쇠를 데리고 절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씨는 일찌감치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보강사 불공 드리러 갈 테니 채비를 갖추어라. 예, 아씨. 돌쇠는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려 아씨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을 하던 춘매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씨, 보강사 불공은 항상 제가 따라가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왜 돌쇠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춘매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챙겨야 할 물건이 많아서 그래. 돌쇠가 힘이 좋으니 도움이 될 거야. 아씨는 춘매를 달래듯 말했지만 춘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춘매는 돌쇠를 불러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너 혹시 아씨께 흑심이라도 품고 있는 건 아니지? 춘매는 눈을 부릅뜨고 돌쇠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흑심을 품겠어요. 돌쇠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아씨가 걱정돼서 그래. 아씨가 홀로 되신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잖아. 너랑 둘이 절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춘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춘매 아씨는 저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괜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돌쇠는 춘매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 아래 작은 주막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 주막에서 하루 묵어야겠구나. 아씨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아무도 없고 늙은 주모만이 홀로 주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모, 국밥 2그릇이랑 방 2개 부탁합니다. 아씨는 주모에게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주모가 국밥을 가져오자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모, 이 주막은 왜 이렇게 한산한가요? 손님이 하나도 없네요. 아휴, 다 산적들 때문이지요. 주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에 산적대가 나타나서 마을까지 내려와 닥치는 대로 훔쳐간다고 해요. 사람들 모두 겁에 질려서 밤에는 아예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 주막도 텅 비었지요. 주모의 말에 아씨와 돌쇠는 긴장했습니다. 불당까지 가려면 아직 이틀이나 더 가야 하는데 산적과 마주치기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자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 산적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니 마음이 불안하구나. 오늘 밤은 내 방으로 와서 나를 좀 지켜주겠니? 아씨께서 저를 아씨방으로 오라고. 돌쇠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혼자 있자니 괜히 무서워서 그래? 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아씨는 수줍은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아씨 곁에서 조용히 지켜드리면 되는 건가요? 돌쇠는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어휴, 답답하.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 과연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돌쇠는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밤하늘에 떠오르자 돌쇠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씨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있었고
아씨는 단정하게 앉아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아씨 곁으로 다가가자 아씨는 부드럽게 돌쇠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쇠는 당황하며 아씨를 밀어내려 했지만 아씨는 더욱 굳게 돌쇠를 안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고 이리 들어와. 아씨의 부드러운 몸이 돌쇠의 품에 안기는 순간 돌쇠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아씨의 손길은 조심스럽게 돌쇠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하고 은밀한 손길이 돌쇠의 몸을 스치는 순간 돌쇠의 심장은 폭발할 듯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적이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적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등불이 환하게 켜지고 산적들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웬 놈이 한방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산적들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엉켜있는 두 사람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두목, 어서 와 보시오. 이거 횡재했소이다.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험악한 인상의 두목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냐, 꼴을 보니 양반집 교수 같은데 머슴 놈이랑 정분이라도 났단 말이냐. 재미있군. 좋아. 오늘은 내가. 오냐, 잘됐다. 오늘은 나와 신나게 놀아보자꾸나. 이 머슴 놈은 당장 끌어내. 돌쇠는 거칠게 끌려나갔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고 잠기자 두목은 껄껄 웃으며 아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몸매가 참 곱구려. 내가 오늘 어쩌다 이런 귀한 귀수를 얻었단 말이냐. 하하. 제발, 살려주세요. 아씨는 두려움에 떨며 애원했습니다. 너처럼 고운 여인을 어찌 죽이겠소? 내 너를 곁에 두고 평생을 즐길 것이니라. 두목은 아씨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험악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아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몸을 떨었습니다. 한편 주막 마당에서는 도적들이 끌려나온 돌쇠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주모와 돌쇠는 밧줄에 꽁꽁 묶여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씨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아쉽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돌쇠는 묶인 채로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밧줄은 그의 몸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애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꼴이 심심한가 보군. 좋아, 내가 상대해주마. 한 놈이 돌쇠를 발로 걷어차더니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쇠는 정신이 아찔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쉽게 쓰러지지 않자 몽둥이까지 들고 와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냐, 매집 좋다고 뭘 어쩔 것이냐. 매를 더 맞고 싶은 게로구나. 쉴 새 없이 몽둥이질이 이어졌고 돌쇠는 금세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고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돌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놈 눈을 희번덕거리는 것 보니 죽은 거 아니냐. 도적들은 돌쇠가 완전히 뻗어버렸다며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돌쇠의 손끝이 희미하게 움찔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혹독한 무술 훈련을 받던 기억,
아버지의 엄격하지만 따뜻했던 눈빛, 그리고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던 비극적인 가족사. 백야차. 그의 뇌리에 스승의 마지막 당부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만으로 검을 휘두르면 그 검이 결국 내 자신을 해칠 것이다. 아니, 이놈이 설마 다시 살아난 것이냐? 도적들의 경악에 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돌쇠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얻어맞느라 헐거워진 밧줄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덤벼들었지만 돌쇠는 이미 예전의 순박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온몸에서는 섬뜩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번쩍, 번쩍. 섬광처럼 빠른 칼날이 어둠 속을 가르자 도적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과도 같은 압도적인 힘 앞에 도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돌쇠는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씨 위에 올라탄 두목이 아씨를 겁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쏜살같이 달려들어 두목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네, 이놈. 돌쇠는 있는 힘껏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둔탁한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두목은 방 한가운데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두목은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돌쇠는 이미 맹수처럼 달려들어 쉴 새 없이 주먹을 퍼부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연타의 두목은 저항조차 못하고 그대로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마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님, 괜찮으신지? 돌쇠는 쓰러진 두목을 힐끗 보고는 아씨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난 괜찮아. 헌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무슨 수로 저 도적대를. 아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적들은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두목을 멍하니 바라보며 술렁거렸습니다. 돌쇠를 향한 눈빛에는 경악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두목, 저자가 혹시 그 자가 아닙니까? 한 도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종이 폐위될 때 역적으로 몰린 김종서 장군의 휘하 무사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 무사의 아들이 살아남아 도망쳤다더. 별명인 백야차인가 뭔가. 헛소리 말거라. 백야차는 오래전에 붙잡혔다고 들었다. 부두목은 애써 불안감을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두목. 그는 붙잡혔다가 간신히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칠 때 무릎에 화살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절뚝거린다고. 도적의 말에 부두목을 비롯한 도적들은 일제히 돌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는 도적들을 향해 한 걸음 나섰습니다. 내 놈들, 내 정체를 알고 있다는 듯이 떠드는군. 정말 나를 아느냐? 도적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다가 한 놈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같은 패거리를 이토록 쉽게 제압할 자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김종서 대감의 오른팔, 백야차지요. 계속 말해보거라. 돌쇠는 차가운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자는 김종서 대감의 부하였던 무사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헌데 수양대군이 대감을 제거할 때 그 집안도 모조리 몰살당했지요. 다만 그 무사의 아들만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붙잡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살아남아 탈출했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무릎에 화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뚝거린다고 들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무릎이 욱신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후로 백야차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이 병사들을 풀어 몇 년째 그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하더이다. 사람들은 말하길 백야차에게 스승이 있는데 그 자가 도와준 게 아니냐고. 도적들이 말하는 백야차가 정말 자신일까? 돌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 놈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선 안 된다. 알겠느냐? 돌쇠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적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도적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놈들은 쓰러진 두목을 질질 끌고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허참, 총각이 정말 그 백야차라는 자가 맞는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혼자서 저 도적대를 저리 상대할 수가 있겠어? 주모도 오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나 역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소? 괜히 입에 오르내려 좋을 것이 없을 테니. 그건 마음 놓으시오. 내 입은 무거우니. 그나저나 총각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찌 될 뻔했는지. 참으로 고맙소. 주모는 돌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적들이 떠나가자 돌쇠는 아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씨는 이미 밖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들었던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돌쇠야. 정말 내가 그 백야차인지 뭔지가 맞는 것이야? 저도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님.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선 마님을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태백산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돌쇠는 스승을 찾아가 자신의 정체에 대한 해답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자 돌쇠는 아씨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서둘러 내려오는 동안 아씨는 밤새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씨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돌쇠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돌쇠 역시 아씨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부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춘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는가요? 춘매는 아씨에게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곧바로 돌쇠를 쏘아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둘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춘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씨는 춘매의 질문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돌쇠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어요? 춘매는 더욱 불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한밤중에 돌쇠가 마님을 덮치기라도 했던가요? 춘매의 엉뚱한 질문에 아씨는 얼굴을 붉히며 춘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춘매를 쏘아보았습니다. 마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아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춘매를 쏘아보았습니다.
마님도 아시잖아요. 돌쇠가 저한테 혼인하자고 얼마나 졸라댔는지. 뭐라고? 아씨는 춘매의 황당한 주장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마님도 참 그걸 모르셨단 말이어요. 돌쇠가 저한테 매번 매야 제발 나하고 혼인해줘. 너 없이는 못 살아 하고 울며불며 빌었다니까요. 아씨는 기가 막힌 듯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돌쇠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지요. 불쌍한 돌쇠가 저렇게 간절히 원하니 기왕이면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줘야겠다. 그러니 마님은 돌쇠를 탐내시면 안 됩니다요. 아니, 예. 돌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씨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나도 양보 못하니 그런 줄 알아라.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돌쇠가 원래부터 저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마님이 억지로 끼어드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씨는 어이없다는 듯 춘매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렴요. 돌쇠가 저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마님은 이제 깨끗이 포기하시고 돌쇠를 제게 넘기시지. 춘매는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아씨와 춘매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두 여인의 팽팽한 기싸움에 안절부절 못한 돌쇠가 어색하게 나섰습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저 때문에 그만들 싸우시고. 그리고 저는 얼른 금강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돌쇠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래, 돌쇠야. 얼른 가서 스승님을 찾아라. 그분이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 아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걱정하는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돌쇠가 금강산으로 떠나야 한다는 말에 춘매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돌쇠야. 너는 시방 어디를 간다는 것이야? 설마 일부러 나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야? 춘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춘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러 가는 것이요. 돌쇠는 춘매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춘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꼭 기억해둬라. 돌쇠, 내가 혼인하자고 그렇게 빌었던 거 내가 들어준 거니까. 금강산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돌아오면 바로 혼례를 올리는 거라. 춘매는 억지를 부리듯 말했습니다. 예. 갑자기 혼인은 무슨 혼인이냐? 이번에는 아씨가 발끈했습니다. 마님은 우리 혼인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춘매는 눈을 부릅뜨고 아씨를 쏘아보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두 여인의 싸움을 감당할 수 없어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아씨와 춘매의 살벌한 눈빛을 떠올리니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돌쇠는 급히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태백산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돌쇠는 드디어 태백산 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깊은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오르니 속세와는 동떨어진 듯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산새 소리와 계곡 물 흐르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틀을 꼬박 더 걸어 산속 깊숙이 들어가자 마침내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가집 앞에는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돌쇠를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돌쇠는 감격에 겨워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은 돌쇠를 초가집 안으로 안내하여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스승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뛰어난 무인이자 충직한 장수였다. 그러나 그는 권력에 줄을 서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수양대군의 손에 희생당했다.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고 너 역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 스승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 어찌 살아남았습니까?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내가 너를 데리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하지만 내가 도망치는 도중 화살을 맞아 정신을 잃었고 기억 또한 잃고 말았지. 스승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고 자신은 쫓기듯 도망쳐야 했던 비극적인 과거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분노와 슬픔, 복수심 등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스승님, 전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돌쇠는 스승에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선택은 내 손에 달려있다. 다만 명심하거라. 분노만으로 검을 휘두르면 그 검이 결국 내 자신을 해칠 것이다. 스승의 말은 돌쇠의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만이 능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스승의 말씀처럼 분노에 휩싸여 칼을 휘두르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위한 길은 무엇일까? 마침내 돌쇠는 결심한 듯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가야겠습니다. 스승은 돌쇠의 결심을 묵묵히 긍정했습니다. 가거라. 다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당부했습니다. 돌쇠는 깊은 밤,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스승이 준 검을 챙겨든 돌쇠는 결연한 표정으로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한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돌쇠는 어둠을 틈타 조용히 궁궐 담장을 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앉아있는 집무실까지 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돌쇠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승에게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뛰어난 무술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마치 바람처럼 움직이며 경비병들을 하나둘씩 소리 없이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궁궐 깊숙한 곳, 수양대군의 집무실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돌쇠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홀로 책상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 갑자기 촛불이 일렁이며 문이 조용히 열리자 수양대군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쏜살같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검날이 그의 목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섬뜩한 냉기에 수양대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검을 든 자는 다름 아닌 돌쇠, 아니 백야차였습니다. 누구냐? 수양대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종서 장군과 함께 참수당한 분이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백야차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양대군을 쏘아보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백야차의 말에 수양대군의 얼굴은 순식간에 수양대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덕분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검을 쥐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백야차는 검날을 더욱 수양대군의 목에 바싹 들이댔습니다. 수양대군은 긴장한 채 백야차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을 베어버릴 듯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날 죽이러 온 것이 수양대군은 간신히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백야차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전하를 죽이면 또다시 조선은 피바람에 휩싸일 것입니다. 백야차는 검끝을 더욱 밀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만약 전하께서 폭정을 펼친다면 백야차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전하의 목에 검을 겨누는 자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백야차로 불리겠죠. 수양대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평생 권력과 모략 속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눈앞의 젊은 무사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살기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컸습니다. 백야차는 조용히 검을 거두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야차는 등을 돌려 수양대군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경고를 새겨 들으십시오. 폐하.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양대군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폭정을 일삼던 과거를 반성하며 선정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하고 냉철한 임금으로 남았지만 밤마다 자신을 찾아왔던 검은 그림자, 백야차의 기억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수양대군이 갑자기 바뀐 것은 한밤중 야차가 다녀갔기 때문이라고요. 모든 것을 끝낸 백야차는 금강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정이 들었던 마님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춘매가 그를 발견하고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왔구먼. 그리고는 두 팔을 벌려 백야차를 와락 껴안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춘매. 좀 기다려 보거라. 백야차는 춘매를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왜 내가 기다리라더니 이렇게 늦게 왔단 말이오. 이제 혼이 나면 되는 거지요? 춘매는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했습니다. 마침 아씨도 마당으로 나와 그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니, 춘매. 혼인은 무슨 혼인이냐? 백야차가 이제 겨우 돌아온 참인데. 마님도 참. 돌쇠가 전에 뭐라고 했는지 잊으셨어요? 제가 큰 마음 먹고 받아주기로 했잖소. 아니, 내가 언제... 어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밤마다 내 창가에서 매야, 제발 나랑 혼인해줘, 이러더니. 춘매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백야차는 어이없는 얼굴로 아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돌쇠야, 이제 너도 포기해라. 춘매는 원래 저런 애다. 알겠습니다요. 백야차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떠나지 마라. 알겠지? 춘매는 잽싸게 백야차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아니, 이거. 백야차가 왔는데 왜 내가 오라 가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번엔 아씨가 백야차의 반대쪽 팔짱을 끼었습니다. 백야차는 어이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백야차는 아씨와 춘매, 두 미녀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밤이 되면 백야차는 본래의 야성적인 모습, 백야차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두 미녀의 방을 번갈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야차가 오는 날이면 마님도 춘매도 밤새 울부짖었지만 저것은 이부자리에만 들어가면 짐승이라니. 짐승이 아니라 야차다 하면서도 싫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렇게 또 뜨거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새소리에 잠에서 깬 백야차는 멀리 보이는 한양의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권력이 소용돌이쳤지만 적어도 그는 할 일을 마쳤습니다. 옛 성현들이 말하길 진정한 힘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백야차처럼 세상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한적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다리가 불편한 머슴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원래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씨가 불당에 불공을 들이러 산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아씨는 돌쇠를 가엾이 여겨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갈 곳 없는 돌쇠를 아씨는 머슴으로 사마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바치를 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다가 호미가 땅에 박힌 듯 꼼짝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놈의 감자가 뿌리가 깊게 박혔나? 짜증이 난 돌쇠는 힘껏 호미를 잡아당겼습니다. 실랑이 끝에 드디어 감자가 쑥 뽑혀 올라왔습니다. 아니, 무슨 감자가 이렇게 크다니? 돌쇠는 호박처럼 커다란 감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감자는 아씨께 보여드려야겠다. 돌쇠는 커다란 감자를 들고 아씨에게 달려갈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돌쇠는 조심스럽게 우물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돌쇠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씨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물을 끼얹으며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아씨는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돌쇠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씨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은 것입니다. 두 눈은 크게 뜨여졌고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의 하얀 피부는 달빛 아래 더욱 희게 빛났고 섬세한 곡선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습니다. 돌쇠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고운 여인이 존재할 수 있다니. 아씨가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을 때까지 돌쇠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거야? 돌쇠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우물가를 벗어났습니다. 머슴살이 이후 처음으로 여인의 알몸을 본 돌쇠는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낯선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자밭으로 돌아온 돌쇠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아까 본 아씨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돌쇠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까 우물가에서 보았던 아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는데 일인지 아씨의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씨는 왜 아직도 안 주무시는 걸까? 걱정스러운 마음의 돌쇠는 아씨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아씨는 속이 비치는 얇은 옷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씨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장롱에서 목침을 꺼내 이불 위에 턱 던져 놓았습니다. 베개가 있는데 왜 목침을... 돌쇠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아씨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씨는 갑자기 목침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앉더니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씨의 입에서는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막히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아씨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 아씨는 격렬하게 몸을 떨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그때 아씨가 불을 끄지 않고 잠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라도 불이라도 날까 걱정된 돌쇠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씨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거리, 은은하게 풍겨오는 아씨의 향기는 돌쇠의 가슴을 더욱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호롱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일은 무덤까지 비밀로 해야 해. 방으로 돌아온 돌쇠는 아씨 생각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목욕하던 아씨, 목침을 껴안고 있던 아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쾌한 얼굴로 일어난 돌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쩐지 아씨의 얼굴을 제대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돌쇠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밤에 잠 못 잤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을 설쳐서. 돌쇠는 어색하게 웃으며 춘매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혹시 밤새도록 아씨 생각이라도 한 거야? 내가 왜 아씨 생각을 해요? 그냥 좀 싱숭생숭해서 그랬어요. 돌쇠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싱숭생숭. 뻔하지. 내 마음속에 아씨밖에 없는 거 다 알아. 춘매는 돌쇠를 놀리듯 웃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춘매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서둘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아씨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바치를 하면서도 돌쇠는 온통 아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씨의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설레고 밤에 보았던 아씨의 은밀한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씨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목침을 껴안고 있던 아씨의 모습이 떠오르자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아씨의 방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도 아씨는 얇은 옷차림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김없이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러다 정말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돌쇠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씨는 잠든 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 너머로 드러난 아씨의 자태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돌쇠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돌쇠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결국 아씨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소매를 꽉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돌쇠는 놀라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아씨는 더욱 힘껏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돌쇠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서 있었습니다. 돌쇠야, 왜 그렇게 숙맥처럼 굴어? 모처럼 내 방까지 들어와 놓고 왜 도망가려고 해? 아씨의 눈빛은 평소와는 다르게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씨의 뜻밖의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실 아씨는 오래전부터 돌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끌리는 구석이 있었고 묵묵히 일하는 돌쇠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물가에서 일부러 목욕을 시작했던 것도 어젯밤 방에 불을 켜놓고 기다렸던 것도 모두 돌쇠를 유혹하기 위한 아씨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쇠는 아씨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치려고만 하니 아씨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런 숙맥을 어쩌면 좋을까? 아씨는 돌쇠를 유혹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쇠와 처음 만났던 산속 불당이 떠올랐습니다. 불공을 핑계로 돌쇠를 데리고 절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씨는 일찌감치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보광사 불공 드리러 갈 테니 채비를 갖추어라. 예, 아씨. 돌쇠는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려 아씨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을 하던 춘매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씨, 보광사 불공은 항상 제가 따라가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왜 돌쇠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춘매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챙겨야 할 물건이 많아서 그래. 돌쇠가 힘이 좋으니 도움이 될 거야. 아씨는 춘매를 달래듯 말했지만 춘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춘매는 돌쇠를 불러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너 혹시 아씨께 흑심이라도 품고 있는 건 아니지? 춘매는 눈을 부릅뜨고 돌쇠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흑심을 품겠어요. 돌쇠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아씨가 걱정돼서 그래. 아씨가 홀로 되신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잖아. 너랑 둘이 절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춘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춘매 아씨는 저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괜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돌쇠는 춘매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 아래 작은 주막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 주막에서 하루 묵어야겠구나. 아씨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아무도 없고 늙은 주모만이 홀로 주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모, 국밥 2그릇이랑 방 2개 부탁합니다. 아씨는 주모에게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주모가 국밥을 가져오자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모, 이 주막은 왜 이렇게 한산한가요? 손님이 하나도 없네요. 아휴, 다 산적들 때문이지요. 주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에 산적대가 나타나서 마을까지 내려와 닥치는 대로 훔쳐간다고 해요. 사람들 모두 겁에 질려서 밤에는 아예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 주막도 텅 비었지요. 주모의 말에 아씨와 돌쇠는 긴장했습니다.
불당까지 가려면 아직 이틀이나 더 가야 하는데 산적과 마주치기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자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 산적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니 마음이 불안하구나. 오늘 밤은 내 방으로 와서 나를 좀 지켜주겠니? 아씨께서 저를 아씨방으로 오라고. 돌쇠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혼자 있자니 괜히 무서워서 그래? 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아씨는 수줍은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아씨 곁에서 조용히 지켜드리면 되는 건가요? 돌쇠는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어휴, 답답하.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 과연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돌쇠는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밤하늘에 떠오르자 돌쇠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씨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있었고 아씨는 단정하게 앉아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아씨 곁으로 다가가자 아씨는 부드럽게 돌쇠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쇠는 당황하며 아씨를 밀어내려 했지만 아씨는 더욱 굳게 돌쇠를 안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고 이리 들어와. 아씨의 부드러운 몸이 돌쇠의 품에 안기는 순간 돌쇠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아씨의 손길은 조심스럽게 돌쇠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하고 은밀한 손길이 돌쇠의 몸을 스치는 순간 돌쇠의 심장은 폭발할 듯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적이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적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등불이 환하게 켜지고 산적들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웬 놈이 한방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산적들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엉켜있는 두 사람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두모, 어서 와 보시오. 이거 횡재했소이다.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험악한 인상의 두목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냐, 꼴을 보니 양반집 교수 같은데 머슴 놈이랑 정분이라도 났단 말이냐. 재미있군. 좋아. 오늘은 내가. 오냐, 잘됐다. 오늘은 나와 신나게 놀아보자꾸나. 이 머슴 놈은 당장 끌어내. 돌쇠는 거칠게 끌려나갔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고 잠기자 두목은 껄껄 웃으며 아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몸매가 참 곱구려. 내가 오늘 어쩌다 이런 귀한 기술을 얻었단 말이냐. 하하. 제발, 살려주세요. 아씨는 두려움에 떨며 애원했습니다. 너처럼 고운 여인을 어찌 죽이겠소? 내 너를 곁에 두고 평생을 즐길 것이니라. 두목은 아씨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험악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아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몸을 떨었습니다. 한편 주막 마당에서는 도적들이 끌려나온 돌쇠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주모와 돌쇠는 밧줄에 꽁꽁 묶여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씨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아씨께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돌쇠는 묶인 채로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밧줄은 그의 몸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애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꼴이 심심한가 보군. 좋아, 내가 상대해주마. 한 놈이 돌쇠를 발로 걷어차더니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쇠는 정신이 아찔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쉽게 쓰러지지 않자 몽둥이까지 들고 와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냐, 매 집 좋다고 뭘 어쩔 것이냐. 아, 매를 더 맞고 싶은 게로구나. 쉴 새 없이 몽둥이질이 이어졌고 돌쇠는 금세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고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돌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놈 눈을 희번덕거리는 것 보니 죽은 거 아니냐. 도적들은 돌쇠가 완전히 뻗어버렸다며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돌쇠의 손끝이 희미하게 움찔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혹독한 무술 훈련을 받던 기억, 아버지의 엄격하지만 따뜻했던 눈빛, 그리고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던 비극적인 가족사. 백야차. 그의 뇌리에 스승의 마지막 당부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만으로 검을 휘두르면 그 검이 결국 내 자신을 해칠 것이다. 아니, 이놈이 설마 다시 살아난 것이냐. 도적들의 경악에 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돌쇠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얻어맞느라 헐거워진 밧줄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덤벼들었지만 돌쇠는 이미 예전의 순박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온몸에서는 섬뜩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번쩍, 번쩍. 섬광처럼 빠른 칼날이 어둠 속을 가르자 도적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과도 같은 압도적인 힘 앞에 도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돌쇠는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씨 위에 올라탄 두목이 아씨를 겁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쏜살같이 달려들어 두목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네 이놈. 돌쇠는 있는 힘껏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둔탁한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두목은 방 한가운데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두목은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돌쇠는 이미 맹수처럼 달려들어 쉴 새 없이 주먹을 퍼부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연타의 두목은 저항조차 못하고 그대로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마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님, 괜찮으신지. 돌쇠는 쓰러진 두목을 힐끗 보고는 아씨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난 괜찮아. 헌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무슨 수로 저 도적대를. 아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적들은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두목을 멍하니 바라보며 술렁거렸습니다. 돌쇠를 향한 눈빛에는 경악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두목, 저자가 혹시 그 자가 아닙니까? 한 도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종이 폐위될 때 역적으로 몰린 김종서 장군의 휘하 무사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 무사의 아들이 살아남아 도망쳤다더. 별명인 백야차인가 뭔가. 헛소리 말거라. 백야차는 오래전에 붙잡혔다고 들었다. 부두목은 애써 불안감을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두목. 그는 붙잡혔다가 간신히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칠 때 무릎에 화살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절뚝거린다고. 도적의 말에 부두목을 비롯한 도적들은 일제히 돌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는 도적들을 향해 한 걸음 나섰습니다. 내 놈들, 내 정체를 알고 있다는 듯이 떠드는군. 정말 나를 아느냐? 도적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다가 한 놈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같은 패거리를 이토록 쉽게 제압할 자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김종서 대감의 오른팔, 백야차지요. 계속 말해보거라. 돌쇠는 차가운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자는 김종서 대감의 부하였던 무사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헌데 수양대군이 대감을 제거할 때 그 집안도 모조리 몰살당했지요. 다만 그 무사의 아들만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붙잡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살아남아 탈출했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무릎에 화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뚝거린다고 들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무릎이 욱신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후로 백야차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이 병사들을 풀어 몇 년째 그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하더이다. 사람들은 말하길 백야차에게 스승이 있는데 그 자가 도와준 게 아니냐고. 도적들이 말하는 백야차가 정말 자신일까? 돌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 놈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선 안 된다. 알겠느냐? 돌쇠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적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도적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놈들은 쓰러진 두목을 질질 끌고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허참, 총각이 정말 그 백야차라는 자가 맞는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혼자서 저 도적대를 저리 상대할 수가 있겠어? 주모도 오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나 역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소? 괜히 입에 오르내려 좋을 것이 없을 테니. 그건 마음 놓으시오. 내 입은 무거우니. 그나저나 총각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찌 될 뻔했는지. 참으로 고맙소. 주모는 돌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적들이 떠나가자 돌쇠는 아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씨는 이미 밖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들었던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돌쇠야. 정말 내가 그 백야차인지 뭔지가 맞는 것이야? 저도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님.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선 마님을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태백산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돌쇠는 스승을 찾아가 자신의 정체에 대한 해답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자 돌쇠는 아씨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서둘러 내려오는 동안 아씨는 밤새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씨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돌쇠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돌쇠 역시 아씨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부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춘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는가요? 춘매는 아씨에게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곧바로 돌쇠를 쏘아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둘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춘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씨는 춘매의 질문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돌쇠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어요? 춘매는 더욱 불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한밤중에 돌쇠가 마님을 덮치기라도 했던가요? 춘매의 엉뚱한 질문에 아씨는 얼굴을 붉히며 춘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춘매를 쏘아보았습니다. 마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아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춘매를 쏘아보았습니다. 마님도 아시잖아요. 돌쇠가 저한테 혼인하자고 얼마나 졸라댔는지. 뭐라고? 아씨는 춘매의 황당한 주장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마님도 참 그걸 모르셨단 말이어요. 돌쇠가 저한테 매번 매야 제발 나하고 혼인해줘. 너 없이는 못 살아 하고 울며불며 빌었다니까요. 아씨는 기가 막힌 듯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돌쇠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지요. 불쌍한 돌쇠가 저렇게 간절히 원하니 기왕이면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줘야겠다. 그러니 마님은 돌쇠를 탐내시면 안 됩니다요. 아니, 예. 돌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씨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나도 양보 못하니 그런 줄 알아라.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돌쇠가 원래부터 저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마님이 억지로 끼어드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씨는 어이없다는 듯 춘매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렴요. 돌쇠가 저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마님은 이제 깨끗이 포기하시고 돌쇠를 제게 넘기시지. 춘매는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아씨와 춘매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두 여인의 팽팽한 기싸움에 안절부절 못한 돌쇠가 어색하게 나섰습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저 때문에 그만들 싸우시고. 그리고 저는 얼른 금강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돌쇠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래, 돌쇠야. 얼른 가서 스승님을 찾아라. 그분이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 아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걱정하는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돌쇠가 금강산으로 떠나야 한다는 말에 춘매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돌쇠야. 너는 시방 어디를 간다는 것이야? 설마 일부러 나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야? 춘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춘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러 가는 것이요. 돌쇠는 춘매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춘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꼭 기억해둬라. 돌쇠, 내가 혼인하자고 그렇게 빌었던 거 내가 들어준 거니까. 금강산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돌아오면 바로 혼례를 올리는 거라. 춘매는 억지를 부리듯 말했습니다. 예. 갑자기 혼인은 무슨 혼인이냐?
이번에는 아씨가 발끈했습니다. 마님은 우리 혼인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춘매는 눈을 부릅뜨고 아씨를 쏘아보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두 여인의 싸움을 감당할 수 없어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아씨와 춘매의 살벌한 눈빛을 떠올리니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돌쇠는 급히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태백산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돌쇠는 드디어 태백산 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깊은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오르니 속세와는 동떨어진 듯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산새 소리와 계곡 물 흐르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틀을 꼬박 더 걸어 산속 깊숙이 들어가자 마침내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가집 앞에는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돌쇠를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돌쇠는 감격에 겨워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은 돌쇠를 초가집 안으로 안내하여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스승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뛰어난 무인이자 충직한 장수였다. 그러나 그는 권력에 줄을 서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수양대군의 손에 희생당했다.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고 너 역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 스승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 어찌 살아남았습니까?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내가 너를 데리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하지만 내가 도망치는 도중 화살을 맞아 정신을 잃었고 기억 또한 잃고 말았지. 스승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고 자신은 쫓기듯 도망쳐야 했던 비극적인 과거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분노와 슬픔, 복수심 등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스승님, 전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돌쇠는 스승에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선택은 내 손에 달려있다. 다만 명심하거라. 분노만으로 검을 휘두르면 그 검이 결국 내 자신을 해칠 것이다. 스승의 말은 돌쇠의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만이 능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스승의 말씀처럼 분노에 휩싸여 칼을 휘두르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위한 길은 무엇일까? 마침내 돌쇠는 결심한 듯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가야겠습니다. 스승은 돌쇠의 결심을 묵묵히 긍정했습니다. 가거라. 다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당부했습니다. 돌쇠는 깊은 밤,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스승이 준 검을 챙겨든 돌쇠는 결연한 표정으로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한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돌쇠는 어둠을 틈타 조용히 궁궐 담장을 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앉아있는 집무실까지 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돌쇠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승에게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뛰어난 무술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마치 바람처럼 움직이며 경비병들을 하나둘씩 소리 없이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궁궐 깊숙한 곳, 수양대군의 집무실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돌쇠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홀로 책상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 갑자기 촛불이 일렁이며 문이 조용히 열리자 수양대군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쏜살같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검날이 그의 목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섬뜩한 냉기에 수양대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검을 든 자는 다름 아닌 돌쇠, 아니 백야차였습니다. 누구냐? 수양대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종서 장군과 함께 참수당한 분이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백야차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양대군을 쏘아보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백야차의 말에 수양대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덕분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검을 쥐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백야차는 검날을 더욱 수양대군의 목에 바싹 들이댔습니다. 수양대군은 긴장한 채 백야차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을 베어버릴 듯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날 죽이러 온 것이 수양대군은 간신히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백야차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전하를 죽이면 또다시 조선은 피바람에 휩싸일 것입니다. 백야차는 검끝을 더욱 밀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만약 전하께서 폭정을 펼친다면 백야차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전하의 목에 검을 겨누는 자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백야차로 불리겠죠. 수양대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평생 권력과 모략 속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눈앞의 젊은 무사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살기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컸습니다. 백야차는 조용히 검을 거두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야차는 등을 돌려 수양대군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경고를 새겨 들으십시오. 폐하.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양대군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폭정을 일삼던 과거를 반성하며 선정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하고 냉철한 임금으로 남았지만 밤마다 자신을 찾아왔던 검은 그림자, 백야차의 기억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수양대군이 갑자기 바뀐 것은 한밤중 야차가 다녀갔기 때문이라고요. 모든 것을 끝낸 백야차는 금강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정이 들었던 만임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춘매가 그를 발견하고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왔구먼. 그리고는 두 팔을 벌려 백야차를 와락 껴안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춘매. 좀 기다려 보거라.